충치 치료 과정. 되게 한 일주, 지금은 이미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나갔는데, 수요일 나가고, 금요일 나가고, 월요일 나가고, 화요일 나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갔으니까 한 2주, 대략 한 1주에서 2주,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본 뜨고 이 치아를 하는 그 기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치아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을 뜬 다음 이후에 이제 그 석고나 아주 뭐 금이나 뭐 다른 거를 부어 가지고 그걸 하는, 그 본을 뜨는 그 과정, 그 굳어지는 그 치기공 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좀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 그리고 이 기간을 그렇게 좀 길게 잡는 이유는 마취약이 굉장히 독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마취제인지 아닌지 물어봤어. 골이 너무 깨지게 아프다고 이러니까 마취약이래요. 마취약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마침 작년에 건강검진을 안 갔어요. 작년에 마침 코로나라서 건강검진을 안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80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이래서 골이 아팠구나. 나 그렇게 독한 약인 줄 몰랐어요. 무슨 충치 치료 받는데 혈압이 180이나 나오는 게 그런 걸로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마취제를 쓰는지. 이게 만약에 그냥 수술 같으면 병원 가서 링거를 맞겠죠. 그 링거를 맞고 진통제를 맞고 이래가지고 좀 통증이 덜 할 텐데, 이거는 치과 진료라서 그냥 약국 가서 진통제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그게 뭐가 옛날에 사랑니, 제가 누워있는 사랑니 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니 뺐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약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거의 뼈를 잘라낸 거니까, 뼈에 붙어 있는 이를 거의 뼈를 잘라내다시피 그렇게 했으니까, 사랑니를. 그때 진짜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니를 끄집어내면 거기를 이렇게 바늘로 꼬매거든요, 실밥으로. 그것도 실밥도 풀로 치과에 따로 이렇게 치과를 갔었어요. 그 실밥만 풀로. 하여튼 그 정도로 그때도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이건 씌우는 거니까 그거만큼은 안 아프죠. 그거만큼은 안 아픈데, 이것도 거의 한 일주일 골이 띵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각이 좀 무뎌져서 좀 덜 아픈 게 조금 있긴 한데, 또 골이 이렇게 띵하게 아프고, 근데 왜 반대편이 아픈가 몰라. 그러니까 치료를 한 거는 왼쪽인데, 왼쪽 어금니 밑에인데 골은 오른쪽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좀 머리가 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좀 심각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어르신들 만약에 뇌졸중 수술이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거 치과 진료 갔다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약이 독하면.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충치가 생겼나, 그러니까 이렇게 충치가 이렇게 보면 보통 충치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보통 충치가 여기 이렇게 생기거든요.
아이고. 여기서 보통 우리가 충치가 많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거는 그 레진이라 그러죠. 요즘 뭐 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레진인가 뭔가 하는 그걸로 이렇게 하든가, 저는 좀 옛날에 이가 썩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말감이라고 하는 그 은색 나는 그걸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쪽 어금니 쪽으로 충치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뒤쪽이 충치가 생겨가 상당히 많더군요. 그 아말감이라고 하는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약간 납 성분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있고, 그건 옛날 거고, 요즘은 이제 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치아하고 비슷한 성분의 어떤 그 소재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걸로 하면 이렇게 깜짝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죠? 건강검진, 예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빨리 발견했으면 레진으로 끝낼 수 있지 않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부위가 옆구리예요, 그죠? 부위가 옆구리면 여기에 이렇게 중치가 생기면, 여기에 중치가 생기면 이렇게 긁어내고 레진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10,000원만 주면 요즘 뭐 10,000원 정도? 근데 제가 치과 치료를 이걸 이렇게 이 충치 생긴 걸 긁어내는 걸 해요. 안에 이렇게 시커멓게 썩으면 이걸 드릴로 쑤셔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썩어 있는 걸 다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스케일링 하듯이. 그거를 한 4번, 3번을 했어요. 3번. 그죠? 그게 한 번에 10,000원이거든요. 한번 드릴질 하는데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으로 끝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그리고 옆구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이쪽이 말고 이 반대편이도 똑같은 위치에 이가 썩어서 금리를 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때도 옆구리가 이렇게 썩었었어요. 옆구리가 썩으면 이렇게 위에가 아니고 여기가 썩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깎아내는 방법, 깎아내가 이 안에를 다 이렇게 드러내죠.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이 안을 이렇게 다 깎아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를 이렇게 다 깎아내요. 이 안에 이렇게 뼈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다 깎아내요. 이걸 다 깎아내서 여기 좀 분홍색 보이죠? 분홍색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깎아내요. 그러니까 요렇게 분홍색 같이 요렇게 요걸 이제 요 상태죠. 요 상태가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요 상태가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사가 박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신 이건 이제 조건이 있는 게 이가 튼튼해야 돼요. 그죠? 이게 예전에 제가 뭐 특수한 나사로 만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나사를 치아에 이렇게 박아요. 이 박는 이유는 이게 약간 임플란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한대요. 직접적으로 이 살에는 안 닿고 이 안쪽, 그러니까 이 치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안쪽 요 거의 끝에 닿을 정도,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진 않고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박나봐요. 이쪽 저 반대편 똑같은 위치에 이도 지금 이 나사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를 박는 시공을 하면 한 1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더 비싸요. 이 나사 값이 들어가니까, 이 씌우는 거 외에 나사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요 금니 있는 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나사를 어떻게 하냐면 나사를 이렇게 해요. 이게 크잖아요. 어금니는 요런 이 두 개 합친 것만 하니까 제가 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거는 20만원 주고 했었는데 아마 안에 안 넣었을 거예요. 이건 좀 요거는
되게 오래됐죠. 이게 한 20년 됐으니까 아마 안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요 나사를 지금 만약에 이가 많이 썩었으면 이 나사는 이렇게 요 작은 이는 세로로 넣는데 이 어금니는 이게 가로로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쪽으로 안 찌그러지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어금니는.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제 이는 이제 작은 이라서 이렇게 나사를 세로로 이렇게 받고, 여기 지금 깎은 거죠. 원래 정상적인, 그러니까 썩은 상태의 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것처럼 썩은 상태 이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긴 무슨 실리콘 같은 걸 이렇게 입에 물어요. 입에 이렇게 물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요걸 이렇게 돌려 깎을 때 피가 엄청 나죠. 이 몸을 이렇게 좀 쑤시더라고요. 뭐 약간 스케일링 하듯이 좀 깨끗하게 한다고 이를 막 쑤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때 피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요렇게 이를 깎은 후에 이제 실리콘 같은 걸 물죠. 이렇게 물고 있죠. 실리콘 같은 거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렇게 본이 떠지겠죠. 그럼 이렇게 위쪽에 이빨도 이렇게 어금니를 꽉 깨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자리가 남을 거예요. 그죠? 여기 위쪽에도 이 치아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물면 요쪽 이 홈과 이 위에 무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본을 뜨면 요걸 이제 치기공사가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씌우니 거의 티가 안 나죠.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살짝 꼽은 상태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접착제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색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내 앞에 내 진짜 이하고 뒤쪽이 이 세로한 세로한 보철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이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사진을 안 찍어놨으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깜짝같이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알죠. 이렇게 느낌이 다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혓바닥을 대면 느낌이 다르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깜짝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금리 여기 보면 뭐 묻어 있죠. 그죠? 이게 실리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묻어 있어도 이를 닦을 수가 없는 게, 혹시나 이 주변에 염증이 생길까봐 조심스럽죠. 그죠? 이게 아직도 약간 하얗게 남아있네. 접착제 같은 게 아직도 하얗게 좀 남아있네요. 그죠? 계속 이렇게 뭔가 거르적거렸는데, 약간 접착제 같은 게 좀 아직도 좀 남아있네요. 안 떨어지고. 뭐 아무튼. 근데 금리하고 이하고 차이는 뭐냐? 느낌이 뭐가 다르냐? 근데 이렇게 이를 세로 하면, 이를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잖아요. 이를 이렇게 씌우면 한 일주일 동안은 뭐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은 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꽉 안 끼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입을 계속 이렇게 꽉 다물면 돼요. 입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어금니에 이 치아 이 씌운 거, 이쪽 어금니 이쪽 이를 꽉 이렇게 깨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밥을 씻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걸 씹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쪽까지 들어가요. 그게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은 약간 불편해요. 뭔가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것 같고 이질감도 있고 뭐 그래요. 이 금리나 이쪽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귀를 딱 끼면 뭐가 이렇게 조금 솟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근데 계속
이를 씻고 밥을 씹어 먹고 뭔가 씹어 먹고 계속 어금니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한 번씩 깨물어 주고 이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꽉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너무 헐렁하게 딱 맞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어서 들어갔을 때 딱 맞게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좋은가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을 가하면 늘어났다가 이게 오그라들잖아요. 열을 가하면 팽창했다가 오그라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열을 싹 가하면 조금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금리 같은 것도 뺄 때도 열을 가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금이라는 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같은 거는 이렇게 열을 좀 가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요. 근데 그게 너무 쉽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 접착제 같은 거, 그러니까 꽉 입으로 완전히 꽉 물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또 그게 튼튼하고, 참고로 이 어금니는 제가 예전에도 20년 전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로 할 거. 그때는 근데 제가 그 치과에 가서 지금 세 번째 그걸 했는데, 그때는 선택 항목에 이게 없었어요. 그때는 비쌌나 보죠. 그때는 금리하고 스테인리스 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이걸 했을 텐데, 그때는 뭐 비쌌던지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약에 그때 이 소재가 있었으면 이 오른쪽이도 이걸로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 금리가 하나 보이거든요. 어금니는 좀 많이 벌려야 보이지만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금리는 이렇게 웃으면 금리가 살짝 보이거든요. 좀 그래요. 근데 지금이야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때 당시 한 15년에서 한 10년 전은 좀 그랬거든요. 젊으니까 나이가 좀 어리니 30대니까 금리 있는 건. 근데 그때 금리 하길 잘했다라는, 지금 금리가 제가 45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금리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가격이 거의 어금니가 그때 당시 20만원 주고 했으니까, 물론 뭐 20년 전 물가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금리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금리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제 구정 끝나고 이제는 거의 어색한 것도 없고, 이렇게 입을 어금니 꽉 깨물어도 이렇게 약간 솟아있는 느낌도 이제 사라졌고, 상태가 양호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치아 요 사진을 올리려고 처음에는 그림만 그렸어요. 이걸 좀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찮을까 이래가지고 이게 약간 셀카 찍는 걸로 셀카 모드로 찍었는데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아무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앞쪽은 제가 비교적 치아가 괜찮은데 뒤쪽이 좀 어금니 쪽이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말감하는 그 은색 나는 걸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위에 이렇게 썩은 거는 빨리 이따가 빨리 발견하면 레진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돈 얼마 안 들이고 굳이 이렇게 안 덮어 씌우고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본인 이렇게 이 닦으면서 이를 한번 봐봐요. 어디 썩은 데 없나? 저도 이 썩은 이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닦다가 뭐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되게 조그맸었거든요. 점같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괜찮겠지, 빨리 가야 되나, 치과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못 가고 있다가 가니까 이렇게 또,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어요. 왜? 덜 아팠거든요. 많이 썩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안에 다 치과에 가서 다 긁어내긴 했겠지만 그렇게 뭐 많이, 그 전에 오른쪽이 같은 위치에 오른쪽이 치료할 때보다는 덜 아팠어요. 신경까지는 안 갔나봐요. 그냥
겉에만. 그죠? 여기가 신경이 있거든요. 여기가 신경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못, 여기까지 이렇게 썩어버리면, 치아가 이제 여기까지 썩어버리면, 엄청 아프거든요. 아무리 마취를 해도 여기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건드리게 되면, 거의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돼요. 근데 오른쪽이는 아마 여기까지 썩었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까지 썩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이는. 근데 왼쪽이는 제가 빨리 발견을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상태. 그러니까 뭐 고름이 차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태였던 것 같아요. 덜 아픈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치아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충치가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발견을 한 게 좀 그때 발견한 거지 아마 더 오래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발견을 한 게 이렇게 막 치과 의사가 이렇게 그 청진기 같은 그 거울 같은 그걸로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이 닦을 때. 그래 이렇게 닦다가 이렇게 거울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닦다 보면 헹구다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 보통 그 의료보험 관리공단 가면 치과 가면 요즘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해요. 그게 얼마더라? 무료로 해주던가 돈 얼마 주면 해주던가. 근데 되게 약간 저렴하게 스케일링이 뭐냐면 여기 충치가 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에 떼낀 거를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면서 충치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좀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치과 가서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갔는데 그게 없잖아요. 딱히 충치가 없잖아요. 치료할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치과 가면 뭐 하라고 하냐면 스케일링 받아 보시죠. 이러면 스케일링 한번 받으시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 스케일링 한번 받고 가시죠. 그래요. 그러면 드릴 같은 걸로 잇몸을 이렇게 막 쑤셔요. 그리고 이제 이를 좀 깎아내죠. 겉에 이렇게 치석 같은 게 있으면 이를 깎아내죠. 그 스케일링 받으면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갈아낸 듯한 느낌? 그 스케일링 받고 나서 혓바닥으로 이를 이렇게 만져보면 완전 그 날카로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잇몸에 이렇게 피가 많이 나죠. 치석 같은 긁어낸다고 잇몸을 막 쑤시니까 이런데 막 쑤시면 피가 막 나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저는 뭐 지금 2개 만약에 아말감 한 것까지 다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한 6개 이상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충치 치료 받았는 거죠. 완료된 게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씌우든지, 아니면 아말감을 했든지, 대략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치아, 진짜 근데 임플란트 대소한 100만원 이상 하잖아요. 120, 30, 심하면 200만원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나사 박아가지고 가짜 이빨 꼽는 거보다는. 근데 이가 부러지거나, 완전히 썩었거나, 완전히 이가 도저히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이를 뽑고. 근데 요즘 임플란트가, 저 어릴 때도 임플란트를 TV에서 봤거든요. 그때 초창기 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임플란트를 그때 TV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도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TV에서 이렇게 신기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TV에 나왔던 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30년? 한 5년 흘렀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싸졌겠죠. 그죠?
그때 엄청 비쌌었겠죠. 지금은 약간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죠? 틀니도 임플란트로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가 이렇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아버지도 이 치아가 안 좋으신데, 틀니도 임플란트 나사를 박은 후에 틀니를 넣고 임플란트 나사로 조이면 훨씬 좋아요. 이가 안 빠지거든요. 나사로 이렇게 이를 쪼아 놓죠. 임플란트 기둥에다가 틀니를 이렇게 박아 놓죠. 그러면 훨씬 좋아요. 이가 안 빠지니까. 이가 전체, 그건 이제 이가 전체가 다 이가 빠지거나 도저히 임플란트 한두 개 박아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그렇게 또 하죠. 이 전체를 다 임플란트를 하죠. 뭐 아무튼 요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해도 괜찮더라고요. 뭐 크게 이렇게 티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근데 어금니나 뒤쪽 이빨, 잘 안 보이는 이빨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하는 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젊은 사람이면 될 수 있으면 이 틀니 같은 제가 했던 거 30만원짜리 그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좀 그렇잖아요. 금리 있으면 왠지 나 많이 썩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자랑하는 것 같고 그죠? 좀 안 보이는 쪽은, 안 보이는 어금니 쪽은 금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좀 보이는 쪽은 좀 이렇게 앞니나 이거 웃었을 때 보이는 쪽은 흰색, 소위 말하는 도자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죠? 이 하얀색, 이거 뭐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거 접착제가 새어 나온 건지, 이게 요 부위가, 그죠? 요 부위가 지금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 접착제를 넣겠죠. 그죠? 붙으라고. 이 안에 지금 접착제가 밖으로 새어 나와서 이 어금니에 붙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접착제 5초 본드 약간 그런 느낌? 좀 센 접착제 뭐 그런 건가 보죠. 실리콘 같은 거겠죠. 그죠? 옆에 이렇게 붙어 있나 보네요. 그죠? 이를 닦았는데도 안 지는 거 보면 독한 건가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치아 관리 잘 하시고, 진짜 치과는 언제 가도 진짜 그 드릴 소리는 진짜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막 듣는 소리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내 입으로 들어와서 이빨을 이렇게 누를 때는 그 드릴이 내 이빨을 쑤실 때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칼슘 많이 드셔가지고 설령 이가 썩더라도 꼭 이렇게 나사를 박게끔, 그죠? 꼭 이렇게 이 나사를 박을 수 있는 치아 상태, 그래도 이가 충치가 있더라도, 충치는 뭐 지금 정설로는 키스로도 충치가 전염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는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칼슘이라도 많이 드셔가지고 요거 있죠. 나사라도 박을 수 있게끔. 나사를 박는 거하고 안 박는 거하고 이 강도가 천지 차이거든요. 나사라도 이렇게 박을 수 있게끔 치아 관리를 잘 하셔서 뭐 오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아픔에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그죠? 동물도 짜증 날 거. 동물도 이 아프면 이렇게 행동이 좀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무튼 이 아프면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서로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치아 관리 잘 하시고
아프면 빨리 병원 가시고, 다른 질환보다 충치는, 근데 저의 기억으로 봤을 때는 충치가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말감이나 그런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생기더라고요. 긁어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한번 받을 때 확실하게 받고, 치과 2번 안 가게끔, 그죠? 한번 치료하면 끝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